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주식 리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시즌2도 지금 바로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자, 이번 주 거래일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벌써 내일 하루만을 좀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수익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순위 변경은 됐는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어제 3일장 휴장을 딛고 오늘장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무학 감독님께서 1등으로 치고 올라와 주네요. 어떤 친구로 오늘 1등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현재 24.40%로 1위 자리를 올라선 모습입니다. 자, 그 뒤로 아쉽게 우리 임상현 감독님 밀리는 모습인데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21.34%로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뒤로 이것도 무슨 이변입니까? 2개의 종목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주영 감독님 3등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요. 16.64% 현재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 뒤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요일 팀 문종원 감독님 4위인데요. 13.44%. 자, 성경희 감독님도 6%대 수익률을 현재 기록했습니다. 자, 월요일처럼 느껴지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프로주식리그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인기가 많은 목요일 팀과 함께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프로주식리그 시즌2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2명의 감독님들도 바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 성경희, 문종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감독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 팀이 케미가 굉장히 좋아서 시즌1 끝나고도 한 팀으로 움직이셨잖아요. 시즌1 마무리 짓고 시즌2 시작됐는데 우리 문종원 감독님은 요즘 근황이 좀 어떠세요? 근황이야 뭐 늘 여유 있게. 근데 얄미운 게 뭐냐면 좀 얼굴이 좀 피신 것 같아요. 원래 항상 그 봄이 오잖아요, 이제 또. 네. 봄이 오니까 약간 쌀쌀해서 요새 약간 좀 위축이 되는데 제가 추운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진짜? 봄이 오는 건 또 좋고 주시장도 이제 또 봄이 오는 것처럼 서서히 또 이렇게 좀 확산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문종 감독님 근황을 좀 들어봤는데 자, 제가 먼저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문종 감독님 먼저 만날게요. 예. 그래도 괜찮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문종 감독님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위를 너무 싫어한다라고 하셨는데 시즌1에선 그럼 몸이 좀 덜 풀리셨나 봐요. 아니요, 충분히 워밍업도 잘 하고 있었고요. 애시당초 시즌 1 때 그 작전대로 네. 초반에 좀 이렇게 슬로우 하면서 가도 어쨌든 중간은 계속 그 목표를 했었고요. 네. 결과론적으로 마지막 주차에 1등을 했잖아요. 맞아요. 뒤집기 한 판에서 마침표를 찍었는데 시즌 2도 오늘 이제 첫 주가 시작이 되는데 맞습니다. 룰에 사실 그렇게 적응이 이렇게 시즌 1은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엔 조금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오, 전략이 좀 세워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문종 전문가가 이 시즌 1에서도 소개한 종목들이 어쨌든 이렇게 들고 있었으면 편안하게 사실 급등주, 급락주, 테마주들 자극적이죠. 네. 겁나서 많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못 사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제가 소개한 종목들은 익히 다 아시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한 4, 5천억 이상 조 단위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고 싶은 만큼 위치가 상당히 좀 좋은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니까 사셔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거의 한 20%, 30%씩 다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좁쌀이 수백 번 굴러봐야 호박 한 덩어리 굴러오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말처럼 신박한 비유네요. 좀 이렇게 밤새 이렇게 고민하고 그럴 거 없이 네.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미국이 내려갔다고 고민하시고 네. 여러 가지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늘 강조드리는 게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차근차근히 가자. 그래서 이번 시즌 2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종목 소개를 좀 드리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또 이제 시즌도 가서 네. 지난 시즌처럼 또 뒤집기 한 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제가 시즌1 때는 감히 문종 감독님을 걱정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하등 없었다. 그냥 나나 잘하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시즌 1에서 느꼈기 때문에 자 우리 문종 감독님과 좀 마음 편안하게 네. 주식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문종 감독님 노란 톡방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즌 1을 불태웠던 남자 성경희 감독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예. 저희가 시즌 1에서는 아쉽게 2등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또 온라인 강연회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성적만 보면 예. 시즌2 전략이 좀 바뀌었나 봐요.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니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잖아요. 제가 너무 급해서.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한 주 지났잖아요. 이제 한 주 지났다. 이제 4주 남았기 때문에요. 네. 스타트 이제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스타트하면 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성경희 감독님이야 뭐 시즌 1에서 급등 종목들 정말 잘 잡아내셔서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일주일마다 세팅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확실히 말씀해주신 그 밴드 안에서는 종목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시즌 2는 어.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가겠다. 나 혼자만 독주가 아니라 같이 매수해서 같이. 저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시즌 1에서 보셨듯이 제 종목은 죽지 않고 30%짜리는 다 주거든요. 뭐 이번 주에 안 나오면 다음 주에 나오게 돼 있고 네.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다다음 주에 나오게 돼 있다는 게 이게 메리트가 크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이거는 시즌 1에서 이미 예. 반증이 된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성경희 반장님이 근데 시즌 2에서는 나 혼자 잘난 게 아니고 예.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으니 예. 노란 톡방 같이 들어오셔라. 그렇죠. 네, 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기 예. 때문에 마음속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마음속으로.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시즌2도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목요일 팀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케미가 좋아요. 목요일 팀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스타일은 180도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목요일 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3월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시장이 어떤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 팀 두 감독님들께서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 정리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들어볼 텐데 뭐 아무도 제 코멘트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뭐 미국에 울고 중국에 웃고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시장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코멘트 함께 만나보시죠. 자, 물살에 몸을 맡기고 물화일체 누굽니까? 물화일체 누굽니까? 아니, 그런 용어가 있죠. 물화일체. 예. 물이 나인지 내가 물인지 예. 이렇게 물에 나를 맡기는. 지금 시장에 몸을 맡겨도 될 때입니까? 아직까지는 뭐 큰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제가 1월 달에 계속해서 박스 전략 2,500 돌파는 어렵다.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에도 2,500 돌파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뭐 하단은 2,350, 상단은 2,500, 이 150포인트 내에서 박스 전략이 유지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시켜서 그 1,320원대까지 갔다가 어제 급락을 한 20원 정도 그 1,300 초반대까지 내려왔다 오늘 다시 1,31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또 미국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까지 현재 4%대를 돌파시켜 놓은 상황이고요. 다행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 5달러를 돌파시키는 구조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일체가 되거든요. 하나씩 붕괴 파동을 놔야 돼요. 모든 게 다 일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항대가 형성되면서 내려앉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의 그 외국인 매수세가 뭐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데 오늘 어쩌려고 또 200만 주 이상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이 시장은 파생에 이용당하는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또 때려버리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때려버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특이점은 그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이게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쪽에 이제 중국 공장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큰 타격으로 갈지 안 갈지는 추후에 미국에서 발표하는 반도체 지원법이 어떤 강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게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하락 압력이 더 강화될 거냐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잡아놓고 계속해서 2,500과 2,350 사이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가중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월 달 초에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파동이 그때 더 하락 압력이 강화될 거냐. 이제 여기서 추세를 전환시켜서 이제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다시 9만 원, 10만 원, 11만 원까지 가는 파동이냐. 그 여부가 거기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몸을 맡기고 개별 종목이나 섹터, 중요 섹터 종목으로 전환시켜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당분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저가 우량주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어머, 왜요? 이용당하기 때문에 왕초가 못 가니까 밑에 애들은 다 그냥 싸그리 죽사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예. 잘 못 가니까 예. 아래 더 작은 시총 종목들은 힘을 더 못 편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중저가 우량주 같은 섹터는 일단 매매 대상에서 저는 제외시켰거든요. 아. 개별종 이제 특히 이제 장대봉 세우는 이런 개별 종목, 세력 섹터줄로 매매 전략을 세울 예정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장 박스권 안에 갇힌 시장에서 이 흐름의 물살을 잘 타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좀 시장을 따라잡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전자도 위협받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증권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8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을 했다, 뭐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더 위험 조건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더 워닝? 예. 더 빨간 오히려 안 불입니까? 좋게 나왔다고 말을 때려서 리포트 자료가 나왔으면 이제 상승하겠다 생각하는데 좋게 나왔으니까 난또 오히려 믿었네. 6만 전자를 붕괴 한번 시키지 않을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저희 의견이 아닙니다. 자,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예. 의견이라는 점. 네, 여기서 저는 손절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국민 주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봤고요. 자, 성경희 감독님께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문주홍 감독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코멘트 정리를 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 이건 쉽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이죠. 네. 시장이 그렇게 지금 저는 그럼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제가 지난 감독님. 시즌부터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난 안 쉽던데. 네. 사실 뭐 땅 짚고 헤엄치기 굉장히 좀 쉽다라는 뭐 그런 표현인데. 그렇죠. 누워서 떡 먹기 이런 것처럼. 지난 뭐 1월 달부터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은 더 이상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다. 네. 그리고 거기에 핵심 그 메가 트렌드 배터리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배터리 쪽에만 머물러셨어도 사실은 지난 뭐 5주간 또 6주차 해서 계속 배터리를 강조를 드렸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엉뚱한 데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핵심 주도주 이쪽에서 머물고 계시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지금 순환이 돌면서 나잖아요. 처음에는 뭐 양극재 섹터 소재 쪽에서 났다가 그 뒤에 뭐 광물 자원 쪽에서 났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 쪽으로 해서 네. 거의 뭐 상한가 근접하는 급등이 나오고 하잖아요. 거의 그냥 단순히 우리가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뭐 또 갈까? 뭐 그런 우려 반 걱정 반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게다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해서 계속 경제 지표를 거들먹대면서 뭐 금리를 뭐 굉장히 빅스텝을 해서 더 올릴 수 있다. 뭐 5% 중반 이상으로 해서 더 올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사실 그 우리 노란 톡방에 이제 그 들어오신 분께서 지난 주말에 굉장히 막 그 이 걱정된다. 막 그런 표현도 많이 하셨는데 네. 제가 한마디로 일소를 했잖아요. 그냥 앞으로 나오는 매크로 지표는 더 이상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험 요인으로 위축되거나 그러지 마셔라. 어차피 정해진 길을 가고 있고 그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꾸 이 작년 1년 동안에 어떤 급격한 하락, 그러한 기억, 하락에 대한 기억 속에서 매몰돼 있다 보니까 네. 조그만 거 하나만 나와도 굉장히 좀 뭐 잠도 못 주무시고 불안하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주도 섹터 제가 2부 강의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가 트렌드 쪽에 머물러 계시면은 자동으로 수익은 온다. 그야말로 굉장히 땅 짚고 헤엄치기 그런 장세다.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주도주를 가지고 계셨다면 요즘 시장은 굉장히 쉬웠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2차 전지를 계속 배터리를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 불가.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우후죽순 오른 것도 예. 있었잖아요. 매크로 지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런 이슈는 저희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그 지난해부터 이제 제가 우리 이제 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네. 앞으로 그 미국보다는 이 아시아존을 좀 봐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 시대로 갔을 때 이제 과거 10년은 디플레이션 시대예요. 네. 디플레이션 시대는 그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이고 인플레이션 시대 같은 경우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전체적인 그 이 경기 순환 변동치가 아시아 시장 쪽으로 와요. 그래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중국이고 그렇죠. 중국이 지난 19년도부터 해서 부동산 경기를 그 억지로 짓누르면서 맞습니다. 굉장히 침체로 갔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양해를 하지만은 지난해부터 사실 그러한 부분은 징조가 나왔었죠. 있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시장에 바로 영향을 못 미쳐서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 중국 시장 역시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조금 눈을 돌려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투자에 대한 이슈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확실히 중국 관련된 기대감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시장 상황을 이렇게 짚어봤으니 그 안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어떤 규칙으로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있는지 포트폴리오 규칙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프로 주식 리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감독님들이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죠. 필수적으로 하루 한 종목씩을 포트폴리오 안에 지금 편입을 하고 있고요. 다음날 시초가로 편입이 돼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시하신 목표가 터치 시 1회에 한해 목표가를 수정하실 수 있고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의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자, 저희 감독님들의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문종훈 감독님 미래나노텍으로 13.48% 첫날부터 치고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모트렉스 선수 담겨 있고요. 이수 페타시스 선수가 뉴페이스로 함께하게 되면서 누적 수익률 13.44% 가져갑니다. 자, 우리 성경희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텍TN 선수 담겨 있고요. TPC도 지금 2%대 수익률. 한농화성 선수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7% 오늘 뿜어줬네요. 누적 수익률은 6%대 가져갑니다. 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이큐어가 오늘 터져주네요. 21.14%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데모와 메지온도 뒤에서 뒷받침을 해줍니다. 데모가 2%대, 메지온이 1.26% 수익 가져가면서 누적 수익률은 총 24.40%입니다.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 야, 어떻게 오순대 임플란트 선수가 거래 정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모 화학으로 오늘 승부를 보내요. 18.06% 한 선수가 낸 수익 맞습니다. 자, 케어젠 선수도 현재 담겨 있고요. 누적 수익률 두 선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16.64% 수익률 가져가네요. 자, 임상현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로보스타 선수가 제일 잘 뛰어줬죠. 21.04% 수익률 여전히 가져가고 있고요. 마인즈랩 선수 담겨 있고 ST큐브 아직 한 발 남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4%대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총 21.34%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5명 우리 감독님들의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봤습니다. 정말 선수들, 어떤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지만 보더라도 우리 감독님들 성격이 유추가 되는데요. 자,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좀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선수들이 최근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자, 우리 성경희 감독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농화성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지금 7%예요? 예. 이 친구는 어떤 필살기를 가지고 있길래 오늘 이렇게 뛰었을까요? 일단 전고체 관련주입니다. 오. 전고체 관련주인데 어제부터 뭐 코스모 화학이나 이런 한농화성 네. 이 종목이 피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건 이제 차트를 잠깐 볼게요. 예.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일단 뭐 차트적으로는 뭐 여러분들 제 스타일은 다 아실 거예요. 일단 뭐 장대 양봉 그리고 장대 거래량 오. 거기다 장기 이평선 돌파
그러면 한 바닥을 더 올라가게 돼 있다는 패턴이 더 만들어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오늘은 일단 위아래 꼬리를 흔들어 놨어요. 네. 꼬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앞전 거래량을 한번 이쪽 오른쪽 보시면은 네. 이쪽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쪽의 물량을 여기서 지금 잡아먹은.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누르고 한다고 하면은 한 번 더 14,000원 도전을 한번 하겠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전기차 전고체 뭐 이런 관련주 종목들이 아직 살아 움직인다는 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하다 보고 있습니다. 한노화성 선수 같은 경우 오늘도 잘 뛰어줬는데 예. 한 발 더 남았다.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친구다. 오늘 좀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고요. 전고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예, 모멘텀도 그렇고요. 일단 우리 한노화성 선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다 배터리 하면 근데 우리 문종 감독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야, 미래나노텍 선수 이 노장을 다시 한번 시즌 2에도 네. 또 내보내면서 근데 잘 뛰어줬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13% 수익이 나고 있고 그 뒤를 근데 저는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모트렉스 선수가 네. 또 들어왔잖아요. 네. 이 친구 배터리는 아니잖아요. 예, 자율주행 뭐 관련된 인포테인먼트 네. 그 회사인데 지난 시즌 1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고요. 맞아요. 네. 그때 당시 가격보다 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많이 올라 있어요. 최근에 이제 고점을 좀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소개를 좀 드렸고요. 차트를 한번 좀 뭐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지금 볼까요? 현재는 사실 지난 시즌 때는 이 대목이죠, 여기. 아. 여기 이제 15,000원 초중반인데 여기서 뭐 상당을 뭐 상승을 했다가 다시 눌림목을 주는데 굉장히 좀 정석대로 눌림목을 줬다. 그리고 이제 돌파를 하고 이 앞에 고점을 이게 사상 최고가 거의 근접하는 고점이거든요. 네. 여기를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약간 숨고르기 정도가 좀 될 걸로 보여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배터리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을 네.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매기의 순환이 이제 배터리 내에서도 순환매가 거의 다 돌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약간 좀 이제 분산되면은 결국은 이격 조정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럼 시장은 또 그 망가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그러면 이제 순환이 돌고 하면 좀 내용 있는 쪽으로 이제 본다면은 결국은 이러한 뭐 이 자율주행이나 그리고 이제 단순 자율주행 테마가 아니라 실적도 매출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도 꾸준히 내는 자율주행 섹터에서도 일반 잡다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체 없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적을 겸비한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약간 눌림목을 줘도 충분히 괜찮다. 그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럼 모트렉스 선수는 사실 지난 시즌에 소개됐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그럼요. 한 번 더 숨고르기를 할 때 공략할 수 있는 선수인가요? 네, 네. 오, 알겠습니다. 모트렉스 선수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우리 성경희 감독님 종목들 중에는 TPC. 예, 예. 이 친구도 수익 잘 내고 있는데 우리 감독님 스타일의 종목일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맞나요? 왜 이게 아니, 수익률이 의심해 아니. 눈소리를? 아니. 왜 갑자기? 의심하는 게 예, 아니고 이제 이 친구가 너무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예, 예. 언제 불이 붙을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틀 전에 장대 양봉 뽑아놨습니다. 아, 이미 기준봉 예. 섰고. 예, 기준봉 쳤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기준봉은 섰습니다. 딱 네. 보시면 그러면 이틀 연속 눌림 조정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라인을 한번 딱 그어보세요. 상하 좌우 딱 라인을 그으면요. 앞전고가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앞전고가 왼쪽에 보시면 그러면 여기를 지지받으면은 한 바닥을 더 올리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얘는 그냥 그 일반적인 종목이 아니라요. 숨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숨은 로봇 관련. 숨은 로봇 관련주에서 뭐 물류, 공장, 로봇 다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 움직이지 않는 패턴이고 지금 물량 자체가 보시면 아직 여기서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11월 달에 장대 양봉하고 거리 없이 그대로 그냥 하락시키는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시도를 다시 한번 하죠. 그러면 현재 이평선의 기울기를 보면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121선도 하단에서 받쳐주고 네. 장대 양봉이 120선 상단에 다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이거든요. 네. 그리고 앞전 저항대를 다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이 제일 강한 종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추세 패턴으로 얘도 한 바닥을 더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목표가는 5,000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목표가 물어볼라 했는데. 아 그래요? 네. 내일 사시려고요? 아니야. 궁금해서 시청자분들 예, 예. 궁금하시죠. 예. 강하게 올라온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이런 종목은 아직 움직이지 않는 로봇 관련주이기 때문에 네. 이제 너무 올라간 로봇 관련주보다는 아래 하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숨은 로봇 관련주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너무 올라간 AI보다는
다음 순환을 돌릴 수 있는 하단에 있는 AI 종목으로 이동을 시켜야 오히려 후발주들을 당기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바로 키 맞추기 전략이라거든요. 키를 서로 간에 맞춰준다. 네.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매매 전략을 짤 수도 있으니까요. 이 종목 매매 단가가 궁금하다 네. 하시면은 성경희 전문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매 단가는 제가 설정해 드릴 수 있다. 아니 사실 포트폴리오 내 선수들 뛰는 걸 보면서 이미 담긴 종목이기 때문에 예. 저 선수들은 나는 이제 잘 공략 못하는 건가 보다 하고 좀 손 놓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문종훈 감독님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또 방금 이야기해 주신 TPC 같은 네. 경우도 그렇고 충분히 공략 가능성이 남아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프로니까 저희 감독님들이 잘 핸들링 해주시지만 혼자서 핸들링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때 노란톡 들어오셔서 정확한 매수 단가와 목표가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희 감독님 이야기를 들어봤으니 우리 문종 감독님의 뉴페이스 이수페타시스를 모트렉스 다음에 출전을 시켰어요. 근데 이 친구도 0.66% 수익이 나고 있단 말이죠. 네, 오늘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6월 24일 날 우리 노란톡방에서 아침에 8,000원 초반대 공략을 했나요?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 그날 공교롭게도 좀 있다가 그냥 급등이 나면서 23% 급등이 야. 나면서 10,000원을 돌파를 했었어요. 네. 이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AI 이제 열풍이 한번 불었었잖아요. 네. AI의 그 진정한 수혜주는 반도체다. PCB?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그 PCB 관련된 그 매출 그 폭이 굉장히 좀 급격히 발주가 되고 있고요. 실적 또한 굉장히 좀 급증을 하는 그런 구조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이제 좀 더 눈여겨 볼 게 뭐냐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PCB 업체들과 다르게 영업 이익률이 거의 20%에 육박을 해요. 어머. 굉장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만큼 그 경쟁력이 좋은 제품을 더 뭐 없어서 못 파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런 실적 성장이 좀 이렇게 담보가 되어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차트적인 측면에서 좀 보면은 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가 여기 이제 앞에 고점이 제가 박스를 이렇게 쳐놓으면은 네. 이걸 다시 이렇게 보면은 요 자리가 여기죠, 여기. 이 앞에 고점을 터치를 하고 눌림목을 두 번을 줬는데 이렇게 무너지지가 않았죠. 그러나서 이 저점을 안 깨는 지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노란톡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날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와.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끝났느냐, 오늘 이제 음봉이 때렸는데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보통 이 강력한 고점 이 부분을 거래량을 수반해서 돌파를 했으면은 당연히 슈팅 한번 나오고 나서 여기 이쪽으로 해서 수렴을 시키는 이런 과정이 좀 나오겠죠. 이격 조정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래서 가격과 기간을 겸비해서 이격을 맞추면은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 위에는 그 매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뭐 8,700원에 끝났는데 8,000원 초반 정도가 다시 돌아오면. 진입이 된다면은 부담 없이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을 믿고 그렇게 분할을 해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노란톡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일찍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좀 공략을 했던 선수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혹시나 이 선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 하시면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성경희 감독님의 에이텍 TN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이 선수는 지금 좀 부진한데 괜찮나요? 아름답죠. 부진한 그건 게 감독님 기준이. 예, 아름답죠. 이런 차트는 제가 보면은 제 기준으로 판단하면요. 아름다운 차트라고 눌림 매수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교통카드 단말기나 아니면은 애플페이 관련주인데 티머니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뜻밖의 예전에 정치 테마주로 좀 속한 종목이에요. 근데 어제 같은 날 이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조금 정치 테마적인 성격을 좀 보이면서 오히려 한 대를 얻어 때렸어요. 이런 종목은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 있어요. 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기준봉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쪽에 기준봉의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양 사이드로 두 개를. 네. 그러면 철칙 이 기준봉의 저가가 뭉개됐냐? 아니네요. 뭉개되지 않았다. 아니네요. 네. 121선에서 갈 듯 말 듯 막만 보고 있다. 이러다가 한번 장대봉으로 충분히 저는 띄운다고 봅니다.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한 방에. 오히려 저렇게 예. 기준봉이 두 개가 섰을 때 더 예. 강하게 올라온다고 하셨나요? 예. 한번 이건 여기서 지금 매직 구간인데 의도적으로 저는 때렸다고밖에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왜? 이게 진짜 정치 테마였다 하면은
하단 기준봉의 저가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지력이 강합니다. 그러면 아마 내일이 내일인가요? 네. 그럼 내일 하루 남았네. 아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예, 감독님. 그럼 내일 기대를 해볼 만한 좀 위치적인 자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별로 예. 확신이 없으신데요, 아닙니다. 감독님. 할수 있습니다. 확신, 예. 당연히 잘 가긴 잘 갈 건데 예, 예. 그게 내일일지는 조금 시간이 그렇죠. 촉박하다. 예, 조금 다음 주에 또 움직이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선수들에 대한 AS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에이텍티엔 선수도 네 지금은 약간 수익률 상은 조금 마이너스권이지만 충분히 매집을 잘 해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문종 감독님, 뭐 미래나노텍 선수는 뭐 할 말 아까 사실 다 하셔서 예, 뭐 미래나노텍 사실 뭐 네, 드릴 너무- 말씀이 없죠. 워낙에 뭐 너무 많이 나와서 시즌 1 때 뭐 18,000원 뭐 초반 뭐 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더 네. 이상 드릴 말씀이 없죠. 네. 보유하신 분들 한번 계속 가져가 보셔라. 보유자 영역. 예. 알겠습니다. 미래나노텍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이 현재 데리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쯤 되면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5분의 감독님들이 내일장 주전 선수를 누구로 골라주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목요일 팀이 아닌 나머지 3분의 내일장 주전 선수 목록부터 확인하고 넘어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무학 감독님은 휴맥스 홀딩스를, 이주영 감독님은 세로닉스를, 임상현 감독님은 미코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감독님들의 이 주전 선수 목록만 봐서는 각자의 전략이 저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혹시 두 분이 보시기에는 나머지 세 분의 종목을 보고 요건 좀 경계해야 될 것 같다. 뭐 아니면 좀 특징적인 것 같다. 왜냐면 상대방을 잘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잘 보이는 분 계십니까? 뭐 사실 뭐 미코 같은 경우는 네. 과거에도 좀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우리 감독님과도 인연이 있군요. 예, 네. 과거에 이제 급등을 하던 때가 이제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겸비를 하고 있어요. 회사 내용도 뭐 시가총액 한 3,500억 정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장비도 하지만은 굉장히 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한 이 매출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이 미코라는 회사 자체가 이 굉장히 좀 탄탄한 어떤 이 사업 영역을 좀 갖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 회사다. 일단 펀더멘탈 측면이나 밸류 측면에도 결국은 미래 성장적인 측면에도 상당히 좀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오늘 장대 항목이 좀 나왔네요. 장대 항목이 나오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내용이 있는데 좀 소외가 많이 됐었죠. 장기 하락을 좀 이렇게 했었고 이 이중바닥을 바닥에서 좀 잡아주고 이제 그 수렴을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급등이 과연 이제 내일까지 좀 이어질지 여부는 사실 이제 장기 평선의 어떤 매물 저항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의 어떤 그 부침이 앞에 있는 이 고점 부분이 좀 이렇게 저항이 좀 있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임상현 감독님의 미코 같은 경우는 나랑도 좀 인연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선수인데 내일 안에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 미코가 잘 갈 수 있을지. 근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길게 들고 간다면은 네. 과정을 바닥을 이렇게 좀 다지는 과정.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쪽도 굉장히 좀 좋은 사업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소 관련된 미래 사업을 또 이제 착실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미코라는 종목이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됐었거든요. 그쵸.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살아난다면은 이러한 종목들이 바닥에서 사실 올라올 좀 수 이렇게 있다. 잘 버무려지면은 굉장히 좀 좋은 효과를 좀 낸다. 다만 이제 좀 시간의 어떤 그렇죠.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그 기간을 사실 못 참는 게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전 잘 기다리는데요, 감독님. 물려서 기다리는 거예요. 말이 좋아하시네요. 상처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올라도 걱정이고 또 뜻하는 대로 안 오르면 또 이렇게 시간이 늘어지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그러니까 하락을 해서 뭐 손절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기다림에 지쳐서 네. 이렇게 땡벌. 나가 떨어지시는데 네. 결국은 이제 동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내 포트에 과거에 좀 많이 높은 가격에 사서 이렇게 할 수 없이 강제 장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에서 이렇게
바운딩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좀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필요한 선수군요.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전략을 좀 들어봤고요. 자, 우리 성경희 감독님은 세 분의 종목 중에 예. 위협적인 선수나 이런 친구 없습니까? 뭐 유협적이지는 않고요. 이 발언 예, 유튜브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수 있는 발언. 예, 근데 종목 자체가 조금 목숨을 좀 거신 것 같아요. 다들 이번 그러니까 한 시즌에 방을 좀 건 이번 거죠. 시즌에 이 패턴 그러니까 자체가 저도 이렇게 딱 봤을 때 예, 세 예. 종목을 봤을 때 네. 이게 아까 미코도 사실 네. 바닥에서 장대거래가 나왔잖아요. 그럼 네. 이제 사실 노림수는 딱 하나거든요. 어떤 거? 내일 하루 남았잖아요, 우리 수요일 그렇죠. 이번 예, 예. 주가. 이번 주? 예. 그럼 그 탄력을 한번 이용을 해보겠다. 아, 오늘 간 걸 이용을 그렇죠. 반동을 한번. 이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급등을 했다가 바로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약간의 어떤 그 퍼센트 수익이라도 우리 이 전문가님께서 보탬을 좀 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상당히 깊다. 그리고 아, 이 세로닉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이 세로닉스도 사실 LNF의 그 모회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코스모 신소재가 모회사가 코스모 화학이고 네. 에코프로 BM의 모회사가 에코프로인데 이 두 개는 급등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그 또 하셨더라고요. 저는 좀 예상을 했어요. 아, 이런 거 가져가. 어제 이제 코스모 화학을 그 급등한 자리에서 승부수를 한번 맞아요. 이 오스템을 이제 거래 정지 당하시니까 안 되겠다 이거 승부수를 내야 되겠다 해서 확 꽂았는데 이게 또 오늘 효과를 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발이 그러면 들었어. 순서대로 봤을 때 오늘 에코프로는 약간 좀 애매한 자리였고 아, 그러면 뻔하잖아요. 세로닉스. 그래서 이걸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네. 사실 이제 에코프로와 코스모화학과 세로닉스 둘 다 이 세 종목 전부 다 공통 부문은 양극재 자회사예요. 양극재 자회. 그런데 앞에 있는 그 코스모화학과 에코프로는 광물 및 그 리사이클링까지도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요. 자금 여력도 좋고요. 네. 근데 이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 달라요. 왜요? 이 본이 좀 결이 달라. 아. 그러니까 자금 여력도 사실은 약간 좀 타이트하고 약간의 어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모양새도 약간 다르잖아요. 탄력도. 그래서 사실 세로닉스는 단기적인 어떤 그런 용도 그걸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굳이 뭐 이렇게 다른 좋은 종목. 그럼요. 네. 1등과 2등이 있는데 굳이 3등한테 가서 우리가 놀 필요 없다.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장세에서 어허. 1등, 2등에서 놀자. 물려도 거기서 놀아야지 또 치고 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 다음 컨셉은 한번 예. 쇼미더머니처럼 힙합으로 좀 가져올까 봐요. 지금 그래. 이주영 감독님. 하나 또 슈맥스 홀딩스도 사실 우리 이무학 감독님이 네. 어제 승부수를 그러니까 우리 이무학 감독님 보면은 주 초반에는 그러니까 별볼일 없이 이렇게 좀 있다가 주 후반에 그러니까 눌림목 과정에 있는 거. 전화 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전력 분석을 해보니까 눌림목에 있는 거를 이렇게 좀 했다가 맞아요. 주 후반에 맞아. 언제든지 이게 더 이상 하락은 안 하고 칠 수 있는 종목을 맞아요. 초반에 하시고 맞아. 주 후반에는 그냥 알아버리겠다. 그냥 일단 칠 수 있는 거. 그래서 수익을 한번 그냥 뒤집기를 하자. 그런 전략인데 감별사네. 슈맥스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딱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 시가총액이 600억밖에 안 돼요. 작죠. 시가총액이 600억짜리를 사실 뭐 많이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수익률 게임에는 아주 적절한 내일 승부를 띄우기에는 아주 적절한 그런 위치에서 초이스를 하신 거구나. 네. 보여집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같이 시청하고 계시는 다른 감독님들의 전화가 빗발칠 것 같습니다. 감당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목요일 팀의 매력이니까요. 그래도 우리 감독님들이 다 이제 페어플레이 하고 있으니까 그럼요. 서로의 전략을 잘 분석을 해야 또 이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들. 승부의 세계가 이렇게 냉정합니다. 프로들의 세계가 이렇게 냉정해요. 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 팀에 대한 전략 분석까지 냉철하게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를 바득바득 갈고 계실 것 같습니다. 두 명은 뭘 준비했길래 이렇게 얘기하는지. 자, 목요일 팀의 내일장 주전 선수 목록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성경희 감독님은 풍국주정을, 문종훈 감독님은 DNT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목요일 팀의 내일장 주전 선수들도 각각 공개가 됐습니다. 자, 우리 문종 감독님은 전략을 이야기해 주신다 너무 목을 많이 쓰셨으니까 제가 성경희 감독님 예. 먼저 여쭤볼게요. 풍국주정. 예. 아니, 이 친구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이 친구 뛰어도 괜찮은 친구인가요? 수소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수소 관련주인데 다음 주에 사우디에서 빈살 만에 군고지기가 한국에 입고 갑니다. 방문을 합니다. 뭐가요? 군고지기. 아, 군고지기. 예, 금고. 금고지기. 아,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오케이. 제가 지금 이쪽에 아. 좀 안 좋아요 지금. 왜 안 좋으신데요? 예, 혀가 좀 아, 끌려가지고. 끌려가지고. 예.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패턴 자체가 네네. 웃으면 안 되는데 아, 네네. 웃으면 안 돼요. 지금 패턴 자체가요. 지금 이쪽에 지금 11월 달, 12월 달에 물량을 대고 잡아놨어요. 예. 그러네요. 강하게 올라왔네요. 예, 잡아놨고 하락할 때는 거리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1월 달에 장대봉 윗골이 달린 장대봉을 하나 세워놨죠. 냄새가 그리고 나네요. 이번에 보시면 하단 공격이 안 나왔어요. 이쪽이 하단 공격? 예, 이쪽 보면 하단 공격이 없이 다시 한번 그 121선이라 21선 다 올라탔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16,000원에서 7,000원 공격이 나오겠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 관련 무슨 계약 성사 기대감. 이제 SOE가 엮여 있겠죠. 네. SOE에서 이제 그 아람코사잖아요. 네. SOE 자체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뭐 군고지기가 들어오신다 하면은 이제 거기서 무슨 계약 성사 기대감으로 뭐 동화 하성이나 네. 이쪽 뭐 풍국주정 이제 수소 관련주 쪽에 테마가 한번 섹터로 한번 돌리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이 금고지기가 예. 들어오게 되면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풍국주정이 그럼 지금 대장주가요?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도 오늘가 보면 히림, 뭐 한미 글로벌 네네. 이런 것도 순환을 한번 살짝 돌려놨거든요. 아. 예, 그러면 다음 주 기대감이 살아서 이 테마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주는 이 사우디 관련된 종목들도 저희가 좀 예, 한번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풍국주정 그중에서도 픽을 해주셨으니까 네, 차트를 보니까 강하게 들어왔는데 진짜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없었네요. 예. 그 부분들 차트 설명 자세하게 해드렸고요. 자, 우리 문종 감독님은 DNT 선수를 골라주셨는데 제 기억에 맞다면 이 친구 한번 뛰지 않았나요? 그럼요. 네. 잘 뛰었으니까 또 시즌 2에 아니 너무 우등생만 이뻐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 또 잘 되는 놈을 또 키워줘야지. 이게 또 갈 길이 머니까. 저같이 1등 못하는 친구들은 그런 우리 거 또 어떡합니까? 갈 길이 먼 종목은 네. 또 계속 리뷰를 또 해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부. 예, 이번 주에 뭐 소개해드린 종목이 뭐 미래나노텍, 네. 뭐 이번에 이제 내일 선수 뭐 DNT, 뭐 앞에 있는 종목들 전부 다 마찬가지잖아요. 시즌 1에 이제 말씀드린 종목인데 뭐 AS 차원에서 네. 뭐또 말씀을 드리는데 DN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배터리 장비죠. 배터리 장비. 배터리 장비인데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는 양극재 뭐 이렇게 폐배터리 그리고 이제 광물해서 이제 전고체. 소재 쪽으로 네. 집중이 됐다면은 사실 장비 쪽은 지난해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장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SK온이나 뭐 SDI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국내에 공장을 짓는다. 만약에 1조짜리를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중에 약 60%는 토지하고 땅, 그러니까 땅이에요, 땅. 땅을 사는 공장 부지를 땅을 사는 거고 나머지 40%는 거기에 이제 장비,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계 설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작년에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경기 그런 부분 때문에 발주가 좀 많이 늦춰졌어요. SK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약간 자금의 어떤 이 차질이 생기면서 장비 발주가 늦춰지면서 SK온에 이제 납품하는 장비 업체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내려왔었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좀 약간 지연이 되고 있지만은 그런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활발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거의 장비 발주가 거의 뭐 독식하다시피 하는 DNT 종목이고요. 지난해까지는 매출액이 사실 이제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DNT가. 그 영업 이익 해봐야 뭐 적자와 흑자를 한 20억 정도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올해 네.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까지 수주받은 물량을 올해 매출로 인식을 시키면은 작년 매출 500억인데 올해 매출 예상이 한 1,500억 이상이에요. 거기에 영업이익률도 거의 20%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퍼포먼스가 올해부터 회사가 이제 완전히 바뀐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요번에 이제 그 SK온하고 포드가 이제 그 합작법인 무산된 거를 또 이제 그 MOU 체결을 했잖아요. 네. 그럼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착공이 들어가면서 발주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발주할 수 있는 장비 그 금액, 이 규모 그거를 약 한 3조 정도를 예상을 해요. 그러면 SKO는 약간 좀 뒤처지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네. 그러면 거기에 1차 밴더로 이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올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D&T도 지난달에 이제 그 11,000원 전후, 지금 오늘 13,750원인데 11,000원 전후에서 우리 노란톡방에도 이제 네. 공개적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끌고 오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리 나쁜 자리가 아니다. 차트를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말씀드렸고 우리 수익률 게임 시즌 1에서도 공개적으로 여기서 이제 11,000원 전후 여기였는데 이게 보면은 요 앞에 고점이에요. 이게 사상 최고가 고점입니다. 그러면 네. 이게 돌파를 하고 장대 한봉 세우고 아주 그 이 눌림목 이걸 눌림목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급등하고 나서 이격을 약간 좁혀주는 요 단계가 요번에 거의 마무리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 들어서 급작스럽게 양봉으로 채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이 앞에 물량을 소화하고 여기서 약간 좀 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이런 수렴을 좀 더 기간을 좀 끌어주면은 에너지 응집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한 12,500원 정도까지 좀 가격 조정을 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는데 오늘 그냥 걷어 올려버렸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령 12,500원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눈 하나 깜짝을 안 합니다. 왜? 앞으로 다가올 수주가 계속 있고 이 회사가 확실하게 변화하는 올해가 원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 선수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무튼 중장기로. 중기로 보셔도 되고요. 중기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마이너스 사서 플러스 뭐 좀 하셔도 좋고 뭐 이용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요 종목은 목표가 아까 나온 것처럼 17,000원 정도?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이나 월봉을 이제 네. 보고 우리가 그 목표가를 산정을 하는데 네네. 자, 앞에 보면은 이 고점에서 그러니까 2016년도 17년도에 10,000원에서 11,000원이 고점이었죠.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 고점이고 요번에 약 3개월 정도 여기서 고점에서 아주 정석으로 간 거죠, 이거는. 앞에서 산 하나 그리고 요번에 요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약 한 달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 앞에는 내려왔지만은 네. 얘는 요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 기었죠. 그리고 나서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위에 매물이 없어요. 보통적으로 보면은 이 앞에 고점에서 중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는 게 1차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약 뭐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도 열려 있다. 오. 다만 그 과정이 급격히 막 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냥, 그렇죠. 슬렁슬렁 가되 결국은 목표치까지 가는 거. 시즌 1 때 LG전자가 그랬잖아요. 네. 후반 뭐 5,000원대에서 어느새 12만 원까지 오는데 눈 하나 뭐 띄지 않고 오잖아요. 그렇죠. 주식은요 너무 이 소문이 나서 막 그냥 그 뭐랄까 꽹가리 치고 북치고 장구 치고 하면은 사실 주가는 거기가 끝물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사실 D&T 누가 뭐 쳐다나 보겠습니까? 하지만은 11,000원에서 14,650원까지 30% 정도의 상승을 했고 적절한 조정을 좀 보여서요. 그러면 네. 결국은 눈에 안 띄게 차근차근히 주주 구성이 잘 돼야지 주식이 잘 간다. 알겠습니다. 단타가 많이 들어오면 주식은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자, 그럼 조용히. 조용히 강한 종목. 네. D&T 목표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잠깐 아까 성경희 감독님 목표가 얘기해 주셨나요? 통국주정? 예, 얼마? 17,000원. 500원? 맞아요. 아니 맞는지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17,500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어떻게 또 목표가까지 또 선이 굉장히 비슷해서 역시 목요일 뭐- 팀. 예. 근데 전화 연락은 안 해요, 저희가. 왜? 서로 몰라. 아니 너무 잘 통하는데 왜 사적으로는 안 친하신지 이제 모르겠네요. 아무튼 근데 두 분 서로의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번에 네. 저기 그 문종훈 감독님이 한번 가지고 나온 종목이잖아요. 네네. 예, 이 종목 저도 지금 현재 눈여겨 보고 있어요. 아 예, 진짜. 편이 괜찮고 네네. 뭐 전기차 뭐 관련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순항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앞전 고가를 다 돌파시켜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목표가는 거의 한 17,000원 정도 오. 잡고 17,000, 8,000원 정도 잡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우리 문종 감독님은 풍국주정이나 수소 관련주. 마찬가지로 풍국주정, 뭐 사실 개인적으로 수소에 관심은 많아요. 네. 다만 수소는 이제 한 25년 이후
25년 이후 정도 네. 좀 보는데 풍국주정은 사실 수소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2018년도에 보면은 수소 대장주. 수소 테마가 됐을 때 대빵이었어요. 얘가. 그럼요. 그래서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약간 사그라들면서 지금 많이 주저앉았지만은 이 자리가 그 거의 바닥인 자리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 자체가 나쁜 회사가 아니고 우리 네. 성경희 전문가님이 역시 픽할 수 있는 역시. 종목이구나. 그리고 우리 성경희 전문가님이 픽한 종목이 이번 주에 내일까지 해서 뒤집기 한 판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 팀도 지금 서로를 경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내일 이 종목들 잘 뛸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 팀 성경희 문종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감독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